안녕하세요. 굿이브닝의 주라벨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편안한 저녁 식사와 라이프 밸런스를 잡아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 이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테마와 업종을 분석을 진행하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증권 교육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수익일타 나용호 대표님이십니다. 참 설 연휴였죠. 쉬지 않고 열의를 주셨습니다. 설 연휴 때 우리가 주식과 파생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참 강했지 않습니까? 현대바이오, 박셀바이오, 신풍제약까지 최저점에서 저희가 또 포착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1,000만 원으로 월 500만 원의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딱 1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400만 원이 넘는 오늘까지 해서 5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과 파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부담 없이 누구나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노란 톡방입니다. 주식과 파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나용호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실 제가 노란톡 핸드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고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단에 보시면 말고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고름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익 1타 나용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전문가님 딱 사진이 걸려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오늘은 종목에 관련한 선물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셨으니까요. 꼭 이 방송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수익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일 동안에 우리가 긴 연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상당히 참 아쉬웠을 연휴였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시작부터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 출발을 했었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을 저희가 이제 받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완만하게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장 시작보다 이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볼까요? 우리가 오후장에 들으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은 1.5%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투자자별 우리 수급 주체별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카카오의 최고 실적 기대감까지 오늘 작용했었고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코스피 오늘 외국인에서 정말 대량으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7,2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장 초반에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였지만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이 됐던 시장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3,400억 원이 넘는 좀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래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기관이 오늘 이 매수세로 잡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오늘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더욱더 상승폭이 넓었죠. 이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951억 원 그리고 754억 원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은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참 강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나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도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의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자체도 상당히 호전적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경제 재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코로나19라는 이런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영호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에 관련해서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쯤 들어가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성장 동력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죠.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확보하고 있는 섹터가 또 있죠.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작년도 그랬고요. 올해도 실적에 관련해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섹터 건설주입니다. 또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해운주 역시 오늘 두드러지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섹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지 앞으로의 이 올라가는 흐름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는지 실적이 좋은 이 두 섹터에 관련해서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식은 물론 파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우리 나영호 대표님입니다. 전천후 800미인이시죠. 오늘은 우리가 줄이니 정말 왕초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입문 특강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강의 준비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빨간불, 실질적으로 빨간불 킬 수 있는 확보된 종목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딱 하고 오픈이 됐는데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계좌에 파란불이 아직도 많이 보이신다면 저희가 걱정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일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일단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정 연휴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 모시고 하루에 1시간에서 이제 많은 날은 좀 1시간 반 정도 아주 너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선물은 뭐고 옵션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구정 설 연휴 전까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여온 성과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한 편견만 가지고 있는 분들 참 이게 진짜 오해와 편견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셨다가도 아니 이거 무슨 주식이나 열심히 얘기하지 왜 무슨 파생 관련해서 얘기를 해? 이러면서 금방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거나 마시거나 어차피 뭔가에 대해서 배우려는 열려있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평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도움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제가 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옵션 내용 그리고 최근에 제가 노란톡방에 결국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성과를 낸 것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이 노란톡방에 제가 약 100만 원어치 옵션을 매수했다가 청산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3주차 정도 됐고 총 매매가 7번 정도 있었는데 네. 1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총 낸 수익이 약 500만 원에 육박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늘까지 노란 톡방이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연하게 위험하다 뭐다 뭔데요 옵션이? 옵션이 뭔데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뭔지도 맞아요. 모르면서 막연하게 위험하다. 네. 뭔지는 몰라 근데. 예, 그런 언제까지 이제 무지함 속에서 막연한 네. 편견과 오해 속에 살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약 3주 만에 500만 원 수익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딱 이 무료 리딩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 해드리면서 자 1000만 원 찍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식을 우리가 주로 하는 방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떨어졌을 때 마냥 하락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잖아요. 보험을 드는 이유와 같습니다. 주식이 주로 우리가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방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보된 무료 노란 톡방에서 우리 이 모든 걸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부분이잖아요.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찾아봐야 되는 법입니다. 시장 상승의 강세에 맞춰서 그렇다면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방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이 모든 거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대표적인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않는다거든요. 시장이 떨어져도 시장이 올라가도 나는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롱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우리 사실 이 제약바이오 쪽 우리 바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참 시장이 강했어요. 게다가 셀트리온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셀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튜브에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좀 스트리밍을 해오고 있는데 네. 제가 거의 하루에 이제 너튜브 영상을 한 6, 7개씩 올리면서 맞아요. 뭐 잘 나가는 종목, 물론 이게 많이 올라갈 종목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이제 너튜브 영상에서 드리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는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종목들을 제가 아주 수익으로 탈출할 때까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제가 뭐 이트론도 400원대부터 말씀을 네. 너튜브 영상에서 이미 굉장히 주목해봐야 된다. 러시아 백신 관련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이미 드렸는데 벌써 이제 1000원에 육박하고 있죠. 맞아요. 이 아이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제가 여기서 수익이 날게끔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 연휴 전 바로 제가 또 신규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지금 참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셀바이오를 제가 이제 신규 추천을 지난주에 드리고 네. 벌써 이제 최저가권 11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또 한 차례 편입을 해야 된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무조건 편입을 하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12만 5,400원이니까 뭐 오늘 시장 수익률에도 크게 뭐 밀리지 않는 네.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종목을 고점권에 가지고 계신 분이건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건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또 이제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지난해 4분기 이후로 왜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냐. 특히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가 여태까지 지난 16년간 주식을 설명하면서 제가 드린 종목 중에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네. 종목 중에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폭등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월 28일 날 장이 끝났을 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너튜브 영상을 남기면서 12월 28일 날 장 종료된 다음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네.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자금을 다 박셀바이오를 사십시오. 야. 제가 너튜브 영상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기록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상한가를 연달아 나가면서 수익이 저럴 수가 이렇게 있을까요? 거의 네. 3배까지 났던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내용 자체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워낙 제약바이오 자체보다는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 쪽 시장이 그렇죠. 좀 네. 각광을 받고 워낙 IT 섹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자동차라든가 NG전자 같은 종목들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자금들이 이제 조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대감을 먹고 사는 어떤 제약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끝이 보이는 테슬라 그렇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확한 미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체가 있고 매출 인식이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이 우량했던 기업이 어디까지 주가가 내려왔냐면 제가 12월 28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전 종목을 돌려보고 고심고심하다가 박셀바이오보다 대한민국에 좋은 종목은 없다. 모든 현금을 다 박셀바이오를 사십시오. 이때 시점이랑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무려 이거 한 5, 6거래일 만에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 다 빠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이 팍스TV는 아닙니다만 또 다른 TV에 나가서도 제가 박셀바이오 신규 매수 지금부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좋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평단이 지금 16만 원, 17만 원대 정도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아직 뭐 많은 매물이 나올 그런 가능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최근에 한 달 가까이 이 위치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3만 원에서 14만 원 넘어가는 이 위치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뭘 해드릴 거냐면 제가 현대바이오의 기존에 대응했던 전략을 그대로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8번이나 그렇죠. 대응을 했죠. 이트론 같은 종목 뭐 솔직히 대응할 게 뭐 있습니까? 워낙 이렇게 급등해버리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 자 지금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말씀하셨듯이 현대바이오 제가 8번까지 저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단기 저점에 편입했다가 단기 고점에 줄였다가 단기 저점에 편입했다가 장중에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무려 제가 7번 했다가 마지막 이날 3거래일 매집하고 8번째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바이오 급등을 했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니까 기업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2월 28일 날 대한민국 모든 뭐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종목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라갈 종목 발굴해드리는 게 제 직업이지 않습니까? 전 종목을 다 돌려보고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뭐를 해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잘 올라갈 종목 찾아드리는 게 제가 사랑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전 종목을 다 연구했을 때 박셀바이오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8일 날 끝나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있는 돈 있으면 박셀바이오에 다 들어가 보자. 그 날짜가 해서 폭등을 했던 게 다시 지금 2달 만에 제자리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 기회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너튜브 영상 오늘 또 신풍제약 장중에 남겼습니다만 조금 윗꼬리 단 부분이 좀 불쾌하긴 합니다. 윗꼬리 단 부분이 조금 불쾌하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아주 위험한 구간에서 그래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점점 더 좋은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사실 기업 내용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14만 원대 안착하느냐 마느냐 일단은 급락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너튜브 영상이라든가 노란 톡방에 보면 제가 뭐 무료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드릴 때 저는 맞건 틀리건 두루뭉실한 얘기는 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라고 맞건 틀리건 만약에 제 판단이 틀렸다라 그러면 정중하게 또 사죄드리고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적응을 해서 다시 대응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한 차례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트론 같은 상황이 나오면 뭐 더하여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의 상황도 이제 얼마 걸리지 않는다. 왜냐? 제약바이오가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워낙 명확한 다른 섹터로 자금이 갔지 않습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오늘 왜 그렇습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태까지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임상이 뭔가 중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뭔가 교체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2차에 걸쳐서 크게 급락을 보였는데 지금 나온 게 뭐다? 재차 이제 그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 3개월 동안 불확실했던 부분이 더욱 확실해지고 이 부분들이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결실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트론에 대한 상승세, EID에 대한 상승세 너무 불허할 것만도 아니다. 또 뭘 봐야 됩니까? 제네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계속 좋은 결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본질적인 가치보다도 너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바람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손 안 대고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아주 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까우고 있으니까 한 차례 툼에 나올 때 과감하게 대응한다는 마음만 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올라간 섹터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또 섹터라도 볼 거고요.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섹터와 종목까지 저희가 파헤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저점에서 내가 정말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가 확연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세 종목이나 최저점에서 포착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쪽에서 좀 물리고 고생하셨던 분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전략도 제대로 확보하고요. 갈 수 있는 종목 끝까지 저희가 함께 할 테니까요. 수익 1타 나용호라고 검색하시면 이 모든 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 말부터 계속적으로 좀 쭉쭉 달렸던 섹터가 우리가 또 해운주를 볼 수가 있고요. 건설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섹터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자, 일단 뭐 네.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월 4일에 맞아요. 그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한번 대책, 나온 네. 이후로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지금 조금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해외 사업 쪽도 굉장히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도 매출 인식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다들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 똑같아요. 대우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DLNC도 그렇고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정부 정책이 무엇일 것인가 많은 기대가 형성이 됐다가 조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썩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수급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일단 정부 정책의 이슈를 기다렸다가 이제 대거 물량이 네. 청산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결론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큰 줄기에서 건설사에 대한 수익 구조는 변함이 없다. 자, 해외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발주가 재개될 것이냐. 사실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거 하나 네.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S-오일의 움직임이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나오고 있어요. 네. S-오일이. 왜 이러냐면 일단 유가가 더욱 강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오펙 플러스 1에서 감산하겠다. 2월달, 3월달 다들 현금 없어서 힘들지만 네. 일단 100만 배럴 감산하는데 합의를 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보면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계획대로 조금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 EIA에서 평가를 했던 부분이 뭡니까? 막상 시장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량은 계속 네. 감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마진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S-오일 주가가 이 무거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겁다라는 인식이 많죠.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근 이제 2월 들어서는 아마 가장 많이 올라간 대형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플랜트 관련된 부분이 의외로 빠르게 발주가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 에너지 섹터가 이 정도로 강세를 간다라고 하면 네네. 그래서 이미 S-오일이 올 한해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지만 워낙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네. 유가 급락에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보면 2019년 우리가 코로나를 모르던 시기에 아직 저점 매물대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정유주에 대한 부분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정제 마진이 이렇게 개선되고 개선될 기대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에너지, 정유주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면 당연히 플랜트에 대한 투자도 더욱 재개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해외 플랜트라고 하면 벌써 뭐 삼성물산, GS건설, 네. 이제 대우건설, 뭐 이제 DLNC 같은 우리나라 6대 메이저 건설사들이 사실 전 세계 플랜트 시장, 조선만 꽉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의외로 빠르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직 예상. 여기까지는 아직 예상. 그런데 정유가 이 정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이것도 의외로 플랜트 사업 잭팟이 쪽으로. 빨리 터지는 거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한 건 뭐 우리 부동산 정책이 뭐가 맞는지 뭐 정부에 대한 의견은 뭐 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국내 주택 공급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2020년 들어서 이미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 주택 분야에서 나왔고 이 흐름이 지금
부동산 공급 덜하면 되겠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네. 최소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는 게 1년 반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서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딱 두 종목 여러분들이 꼽아드린다 그러면 네. 복잡한 거 따시 있습니다. 그냥 실적 대장주 하면 대우건설이고 네. 당연히 이거 해외 플랜트 수출도 나온다 그러면 또 유리하죠. 그래서 실적 대장, 어닝 서프라이즈는 대우건설, 그리고 주가 자체가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은 DLEAC가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그냥 딱 두 종목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DLEAC 한마디만 좀 더 드린다 그러면 제가 잡기는 최저가에 잘 잡았습니다. 잡기는 최저가에 잘 잡았는데 딱 2월 4일 날 부동산 정책 발표된 이후로 슬슬슬슬 이렇게 좀 밀려가지고 다시 원위치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만 원 초반대 지금 11만 4,500원이잖아요. 네. 11만 초반대에서는 한번 과감히 들어가도 참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부근에서도 조금 해볼만 하다라는 이런 종목인가요?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호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건설주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운 쪽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해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섹터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못 가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건설과 해운과 증권 산업이 제일 못 가고 있고 막상 이제 뭐 기대감이 시장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시스템 반도체가 여전히 네. 대장이죠. 시스템 반도체, 뭐 오늘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 덕분에 좀 많이 웃었고 또 이제 미래 성장 섹터로 해가지고 항공 우주 쪽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첨단 산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늘 그렇듯이 네. 한 번씩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 섹터만 갖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종목들을 우리가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물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너무 리스크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못한 이런 해운주들, 건설 섹터 그리고 네. 증권 섹터 지금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HMM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장 대장 HMM하고 이제 페노션 두 종목 제가 좀 유익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늘 자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네. BDI 지수도 그렇고 상해 쪽 컨테이너 운임이 아주 급등하고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HMM 여러분들이 이게 현대상선입니다. 예전에 현대상선이 사명을 좀 바꾼 건데 HM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통상 이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기 회사에 뭔가 좀 발주를 낼 만한 고객들을 위해서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쫙 올리고 있고 이제 해운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HMM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딱 걸려 있는 게 뭐냐 세계 초대형 뭐 이제 컨테이너선 12척 모두 만선 뭐 이게 고기 잡는 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만선이 맞아요. 뭐냐면 배들이 물동 꽉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선사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실물 경기로 이제 본격적인 확산이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덜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빠르게 저도 오늘 사실은 들어갔던 종목들 뭐 실전 우리 유료방송에서 했던 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비아트론을 어제 좀 매매를 했다가 네. 뭐 비아트론은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네, 그리고 비아트론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진행을 했다가 요걸 가지고 뭐로 오늘 장중에 이 고점권에서 잘 좀 한번 매도를 하고 제가 또 오늘 신규로 뭘 들어갔냐면 네. 한양 ENG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한양 오늘 장 초반에 ENG, 네. 이거 차익 실현하면서 그래서 한양 ENG 오늘 거의 오늘 거의 12%까지 네. 올라가면서 VI 1차 또 이게 발동이 됐죠.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또 해서 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항공 우주 산업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발빠른 대응도 네. 물론 필요한데 가만히 이렇게 곁에 놓고 보면 도도하게 지금 S-오일이 마치 저 무거운 종목이 저게 움직이겠어 하는데 2월 한 달 동안 과연 S-오일보다 크게 움직인 대형주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HMM이라든가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이런 형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유가가 참 많이 올라요. 곡물도 오르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장바구니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시작인 만큼 어떤 섹터가 또 다음 후발주자로 나설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수익 실현을 넘어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께서 건설주와 해운주를 상당히 이제 좋게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네. 자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적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건설주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실현하고 있는 대우건설 말씀해 주셨고요. 저평가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DL, ENC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극단적인 질문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둘 중에 꼭 하나만 사야 됩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 두 종목에서 지금쯤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DLENC.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런 건설주에서도 대우건설 말고 DLENC 들어가는 게 더욱더 빠를까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강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건설 대형사들 보면 현대건설이라든가 HD 산업개발하고 같은 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DLENC가 분할 상장되고 나서 DL과 이제 DLENC의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DLENC가 빠르게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꼭 집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많이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한양 비아트는 7% 먹고 빠져나와서 좀 덜 먹고 빠져나왔나? 근데 바로 한양 ENG 들어가서 12% 맞아요. 주가 급등하고 이런 거 같이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종종 봐야 돼요. 지금 상신 EDP 제가 또 지난주에 한 종목 말씀드려서 장중 10% 폭등했고 상하 프론테크 이제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빠르게 대응하고 하지만 견눈질로 계속 매눈으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아무튼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DLENC가 제일 좀 매력이 있을 것이고 HMM이 해운선사에서는 가장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증권도 하나 꼽았지 않습니까? 증권 딱 한 종목 꼽으면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다. 적어놔야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정말 대단한 꿀팁들 가져가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재 올라가는 섹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섹터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수익 실현을 원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다음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자까지 알아보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오늘 이 방송에서 저희가 확보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 주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설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최저점으로 수익을 보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은 전천후 팔방민 우리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님 뿐이십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 사채막 많아서 문 닫을 겁니다. 지금 아직 20분이라는 시간 남았고요.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꼭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확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가장 궁금합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월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수익 낸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원금만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고요. 그리고 연금을 우리가 들기에는 또 너무 많은 돈이에요. 사실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수익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수익을 확보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 강의를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저도 좀 함께 하자. 그래서 저도 올 설에는 고향을 안 가고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너튜브 영상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제 강의 1강하고 2강 꼭 들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옵션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여기 이력을 보면 제가 원래 증권사 신입사원 때부터 제가 원래 그 대학 시절부터 선물옵션 ELW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도 이공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딱 숫자로 떨어지고 계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장인 선물옵션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 시절부터 좀 굉장히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뭐 석박사 이거 하기는 없습니다만 따로 파생하기라는 건 없겠죠. 근데 제가 워낙 대학 시절에도 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증권사 신입사원 때부터 제가 이 선물옵션 ELW를 증권사를 대표해서 제가 강의를 다녔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모든 대형 증권사에 제가 지금도 파생 위탁 강사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우리 노나톡방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너무들 많은 분들이 왜곡되어 있는 그 편견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나이가 많지가 않고 이제 뭐 40대 초반인데 네. 제가 16년 전에는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 2006년도에 넥타이 딱 매고 지금보다 이제 몸집도 좀 가날펐겠죠. 네, 나이살이 좀 덜 있었을 테니까. 애기기 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한 20대 이제 후반 됐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국 강연회를 대하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얼마나 또 이게 젊은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 신뢰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부터 싸워야 됐던 게 뭐냐면 사실과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왜곡된 편견. 아, 선물 옵션 위험하다. 다들 선물 옵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마치 무슨 뭐 우리가 주마가 편, 뭐 세옹지마처럼 사자성어처럼 선물 옵션. 그런데 선물과 옵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만약에 칼이라고 그러면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방패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이나 서로 다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과 옵션을 구별도 못해요. 그래놓고는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에서도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어차피 하루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양 강의를 할 거니까 이거 아무 편견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 너튜브 영상 강의 1시간만 들어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식 투자 10년 한 사람들 선물 옵션이 뭔지 구별도 못한다.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구별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30분만 들어도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마 지금 제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물이랑 옵션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없죠. 못할 겁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어려워요. 16년간 강연회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에이 그거 위험해 이런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이 만나봤지만 선물과 옵션이 뭐가 다른지를 구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맞아요. 다시 말하지만 버스하고 승용차만큼이나 서로 다른 건데 아 그냥 뭐 대충 그게 그거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오늘 이 지금 TV를 처음 시청해서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항상 주식의 90%, 국내 파생 5%, 해외 선물의 5%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배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과거 1년 전에 아주 끔찍했던 때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1억 원 정도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촉발됐던 시기처럼 시장이 막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좌절뿐이죠. 좌절? 네,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빨리 손실을 봤을 때 손절매를 하고 맞아요, 현금 맞아요. 확보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는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제가 과연 그렇게 선물 옵션이 위험한 건지 웃음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주변에 1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가 나지 않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와도 내가 산 주식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운전을 굉장히 잘해.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나는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생시장의 첫 번째 순기능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1억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 8천만 원 정도 1억 정도 운용을 하는 계좌에서 8천만 원 정도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다. 현금 2천만 원 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많이 폭등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이 100포인트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한 마이너스 5%가 됐다. 다 손절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기다려봐야겠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공포가 도사리고 있죠? 100포인트 빠졌는데 만약에 100포인트 빠지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다른 부분에서 파생 쪽에서 돈을 다시 또 벌어가지고 주식을 또 해야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설명드렸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뭐냐? 자, 이거 쭉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만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들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이란 결국 뭐냐? 자동차 보험과 복권을 접목시킨 게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 일부러 사고 내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보험금 뭐 많이 받으려고? 그럼 큰일 나죠. 나쁜 사람이죠. 그거는 범법입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라 보험은 저처럼 아주 건강한 사람이 만약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들 누가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아플까 싶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죠. 맞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보험료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100만 원인데 상대방 외제차를 박살을 내버렸다. 2억
대물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 2억을 배상해 주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보험사에서. 이게 보험의 순기능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은 뭐만 다른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상과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풋을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만약에 100포인트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대응할 방법 없으실 거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어느 게 더 현명하고 어느 게 더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지 비교해 보세요. 1억 원을 가지고 시장이 100포인트가 빠졌는데 아니야.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 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기도하면 올라갈 끝까지 거야. 기도하면서 네. 버티고 있는 게 현명할 것이 아니면 오늘 100포인트가 빠졌지만 이거 자칫 잘못해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 풋을 매수하는 사람이 현명할지. 여러분 생각. 자, 그럼 50만 원 정도 풋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날 옵션 만기가 겹치고 그동안의 시장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하루에 ELW가 얼마 수익? 여기 보시면 글자가 좀 작죠? 무려 14,600%. 여기 위에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증권사 HTS를 그냥 제가 이거 캡처한 거니까 네. 차이가 있을 수 없겠죠. 50만 원만 여러분들이 풋을 매수를 해놨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정말 내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시장이 폭락을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50만 원이 146배 수익이 나면 얼마가 되는 거죠?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선물옵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네. 금융투자교육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향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가입하라고 얘기도 할 거니까 뭔가 사적인 욕심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네. 있지만 옵션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하는 금융투자교육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손실은 제한적으로 내가 산 프리미엄만 손실이 되는 거고 최악의 상황에 수익은 무한대로 열려 있다가 금융투자교육원 교육 자재에 적혀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교육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가 더 유리하냐? 1번 절대 안 빠질 거야. 내 종목은 무조건 언제 올라올 수 있어. 이것과 정말 이거 힘들어지면 골치 아픈데 보험을 들어놓자. 만약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보험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합니까? 후자가 합리적이고 타당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게 옵션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무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 옵션 매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무교육 3시간을 수료하셔야 되는데 네. 그 교육 들어보시면 거기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손해볼 것은 여러분이 그 포지션을 취한 가격 프리미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1년간 가입했는데 다행히도 무사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보험료 나간 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1년 아깝지 보험료가? 않죠.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 전략 방금 50만 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전제한 게 뭐였죠? 1억 원을 운영하고 1,000만 원은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이 있어야 선물 옵션 매매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풋을 사놨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주식을 들어가 있다. 맞아요. 시장이 계속 오른다라 그러면 여러분 8천만 원에서 주식 수익이 설마 이 50만 원도 못 내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8천만 원 가지고 50만 원도 수익 못 내면 그거는 좀 더 열심히 주라고 맞아요. 보셔야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이 현명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절대 암 안 걸리고 나는 건강관리 열심히 운동하니까 절대 암 안 걸려. 난 암보험이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누군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직장도 잃을 가능성도 높고 치료 과정이 힘들고 돈도 많이 대비해야지. 드는데 그걸 한번 내가 대비해야지. 암보험 드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암보험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다? 파생의 기본적인 보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가지고 대응을 하시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라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 있죠? 시장이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매매를 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들 종목이 다 시장 수익률 이상 올라왔나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흔치 않으실 겁니다. 의외로 네.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월가의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극히 드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상 시장 수익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도 시장은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이 약 100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런데 내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건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시장 수익률에 내 포트폴리오가 따라가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럴 때 역으로 콜 50만 원만 사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오르처럼 급등한다? 그럼 콜에서 어떻겠습니까? 많은 수익이 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이라는 것은 워낙 그 구간에 대한 대응이 강한 거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가 산 50만 원 콜 옵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험료처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의 수익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맞아요. 금융투자교육원 수익은 무한대로 가능. 손실은 최악의 상황에 50만 원으로 한정.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이 방은 주식을 주로 하는 방이지만요. 저희가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용호 전문가님께서 수익 1타 나용호 대표님이다라고 불리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떨어지는 시장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에 관련해서 수익 실현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3종목에 관련해서 수익 실현을 보여주셨고요. 주식은 주식대로 게다가 파생까지 알 수 있는 2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모든 게 부담 없이 누구나 노란 톡방에서 저희가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 1타 나용호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이 모든 거 다 확보해 볼 수 있으니까요. 주식은 주식대로 또 다른 보험 삼아 보험 전략은 보험 전략대로 모든 거 알아보실 수 있어요. 저희 사칭방 때문에 방송 끝나면 문 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1타 나용호 대표라고 검색하실 수 있고 내일 시장을 이어볼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종목에 관련해서 진단은 딱 5분이라는 시간 남았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마지막으로 1,000만 원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87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심차게 좀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좀 상의하고 제가 1월 11일부터 많은 분들이니까 편견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실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편견과 싸우느라 너무 힘든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일단 그럼 앞에서 강사가 될 나용호 저 친구, 당신은 당신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 네.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30만 원 수익이 날 때마다 출금을 해서 약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873만 5천 원 수익이 발생했죠. 제가 가장 많이 손실이 난 날이 66,250원, 가장 많이 수익이 난 날이 12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여러분들 너무 기대치만 말도 안 되게 이게 높아질 수 있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수익 내는 거 한번 목표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유로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쭉 이렇게 제가 매매 체결한 내역들도 다 있죠. 저 역시도 얼마어치를 산다? 한 번 매매 진행할 때 20만 원, 30만 원어치 매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옵션에서 매매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 손해 많이 봤다. 그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물타기 하셨죠? 옵션 만기 때까지 틀린 거 알고 계속했다가 옵션 만기 때 휴지되신 거죠?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없는 게 역설적으로 옵션입니다. 주식은 끝까지 계속 빠지거나 상폐돼 버리면 굉장히 낭패를 보지만 이거는 저 역시도 20만 원, 30만 원어치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이거 제가 수익금 출금한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가 하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전문가겠지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증권방송 맨날 1등 했다고 하시겠지요. 약간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앵커님이 많이 설명해준 우리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제가 네. 계속 여기 이게 우리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오후 12시 27분 430콜 현재가 2.30 이하에서 하나, 2.0 이하에서 하나, 총 100만 원어치 매수하시길 딸랑딸랑 알림. 그러고 나서 2시간 뒤에 자 거의 70% 수익 났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그러면 100만 원이 170만 원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노란 톡방에 이거는 아니 전문가니까 혼자는 매매 잘하겠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거 한글 못 읽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오늘까지 약 3주간 5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이번 주까지도 제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걸음마부터 따라올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교육 제가 설 연휴 때 4일간 했던 총 4시간 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들어보셔도, 네. 한 번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주식 10년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왜? 대한민국 주식 10년 하셨어도 선물과 옵션 같은 건 줄 알아요. 포크랑 숟가락도 구별을 못해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고 각각의 운용 전략까지 이해하시게 되고 제가 100만 원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500만 원 수익 낸 거를 네.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제 매주 한 번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더 이상의 교육이라든가 무료 리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수익이 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실수해봐야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신 만큼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게 수익일타 나열구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